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8주차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계속 할 예정인데 다음 주가 25일이 생태계와 환경 과제 제출 마감일이기 때문에 과제 제출 이전에 제가 리포트 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12주차 강의로 계획되어 있던 글쓰기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로 제 1차 시와 2차 시 두 번 강의를 하고 3차 시에는 빛공의 강의를 하고요. 원래 8주차 강의였던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제 9주차에 한 주차씩 수년시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리포트 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글쓰기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글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당장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리포트를 써야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주관식 답을 쓸 때도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말로 표현하는 면접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죠. 또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무슨 세금 신고서라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의 계획을 기획안을 구상해서 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도 글쓰기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강의 순서는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레포트 쓰기, 그 다음에 신문 기고문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의 보도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회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상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어떤 그 보고 자료, 보고서 이를 쓸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2차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을 움직이는 리포트 작성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 리포트 과제에 대해서는 제 1주차에 3차 시에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어떤 주제로 선정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과제 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주차, 3차 시의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근데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리포트의 특징은 그 주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지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어떤 리포트를 마음대로 써오라 하는 것보다는 생태계와 환경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 부여를 했고, 그 제목의 예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목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라든지 선정이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주제의 범위는 환경이나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로 여러분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와 연관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범위를 주어진 바가 있죠.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는 과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주제의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시간 제약 때문에 모두 다 강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화하게 자세히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강의를 리포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리포트를 쓰므로 인해서 글쓰기 솜씨라든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리포트를 잘 쓴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세상은 글과 말로 표현되죠. 말을 잘한다든지 우리 정치인들 또 방송국에 나오는 많은 분들 아나운서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또 거기에 나오는 대담자들 심지어 이제 개그맨들까지도 전부 다 말로 표현하는데 전부 다 좀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그 시청자들이 알아듣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기회가 바로 이제 대학교 생활 중에 리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할 때 리포트는 다 점수가 부여되잖아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것보다는 점수를 잘 맞으면 좋기 때문에 A+를 맞는 리포트의 어떤 팁이라고 하면 먼저 제목 선정이 잘 돼야 된답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목을 너무 건조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기후 변화 뭐 이제는 뭐 위기다 한다든지 기후 변화 폭풍처럼 몰려온다 아니면 기후 변화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또 형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그 중간에 소제목이라든지 또는 표의 모양의 통일이라든지 적절하게 그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평가는 저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그냥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든지 문단 나누기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하죠. 여러분들 소설책하고 또는 어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자들하고 보면 소설책은 우리가 일일이 읽지 않는 한 이거는 서술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빠져들기가 쉽지 않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개조식이라고 해서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PPT 띄우는 것도 개조식인데 이렇게 이제 그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눈에 띄게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적절히 사진이나 그림이나 표 이런 꾸밈 같은 경우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이제 색조 화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문장은 가능하면 간결하게 필수적인 것만 써야 되죠. 개조식이나 PPT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잘 선정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목이 기후변화라면 서론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왜 내가 기후변화를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주제를 선정하는 배경.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은 어쩐지 우리나라는 어쩌고 있는지 이래서 나는 이 리포트에서 내가 내는 과제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가 이제 이 리포트의 목적이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죠. 서론 부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는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걸 자세히 푸는 거예요. 현재 기후변화 위기가 어떤 상태인가, 온도가 뭐 얼마나 올라갔고, 멸종위기가 어쩌고 뭐 이런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쩐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쓰는 거죠. 결론에서는 이제 나의 생각을 쓰는 거죠. 이거 서론과 본론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이제 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기후변화 상태가 내가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더 심각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치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들, 일반인, 우리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에 이런 기후변화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탄소를 저감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걸어다닌다든지 또는 그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한 일회용품 적게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그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나를 강하게 표현하는 총괄적인 생각이 담겨 나의 생각이 적어도 대여섯 줄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분량,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제가 그래서 5페이지 이상 A4 용지 5쪽 이상을 해라 라고 이제 제가 분량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5쪽 이상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리고 글자가 틀렸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A4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렇게 적정한 분량과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이 적정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쪼개서 보면, 서론에서는 주제 선정의 배경에서 최근 이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 코로나 위기 해결이죠. 코로나 위기 해결이고, 이 코로나와 우리 학과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학생으로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생인데 나의 학과가 조경학과면 조경을 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뭐 기후변화와 연결해도 좋고,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환경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또 항공학과 같은 경우는, 항공서비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항공 서비스를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일회용품,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그 음료 서비스라든지 하다 보면 일회용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주제 선정의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다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현실, 이게 이제 현황인 것이죠. 언론이라든지 다른 사람 연구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열심히 서칭해 보면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사회 문제, 관심,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주제 선정을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 과제를 그 2명의 학생이 벌써 냈어요. 한 명은 제가 피드백으로 그 주제 선정 배경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으로 이렇다고 제가 그 답장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답장을 다 보낼지 어떨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내는 학생들한테는 가능하면 그 리포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쓰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의 리포트 쓰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제의 내용, 본론에 담을 내용, 큰 주제 몇 가지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맨 마지막에는 내가 그 리포트에서 할 이야기를 쓰는 거죠. 할 내용을 쓰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후변화가 인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나열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과제의 내용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은 주제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서론 부분에서 마지막에 열거했던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달아서 말을 하면, 그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구사에 인용을 하고 재구성하는 거. 그렇지만 반드시 이럴 때는 이제 인용 부호를 써야 되죠. 참고문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표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본론에서도 소제목이 주제와 맞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서론부터 본론까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리포트의 주제를 썼더니 이런 내용이다 라고 간단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즉 구성한 것에 대한 분석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후변화 위기인데 실제로 내가 본론에서 보니까 더 심각하다. 전문가들이 1.5도씨 상승폭을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탄소 배출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고찰들이 나와야 돼요. 고찰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 전반에 대한 기대효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에서 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결되지 못한 내용들, 내가 이제 리포트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해결을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연구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또는 재이용하는 기술들이 앞으로 인류를 살아가는 어떤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게 국제사회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배출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기후 재난 때문에. 그래서 개발 대상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에 강하게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문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 창조는 그 오방이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보면 창조란 없다시피 하죠. 창조는 없다시피 한데, 거의 기존에 있던 어떤 현상, 기존에 있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조금씩 더 개선해서 창조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스마트폰이 탄생한 것이죠. 위대한 탄생이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문헌, 참고문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참고문헌을 표시할 때는 일종의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든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를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인용문헌 출처, 그래서 참고문헌은 동일한 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문헌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뱉어 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참고문헌을 잘 쓰고 자기의 형식대로 써야 된다는. 참고문헌은 맨 먼저 저자, 그러니까 그 책의 이름 또는 논문을 쓴 사람 이름, 그 다음 언제 출판했는가 연도, 그 다음 책의 제목, 출판사, 인용 페이지 이런 방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예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저자에 따라서는 번호를 표시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마다 아래에 각 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 이런 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관련 서적이나 국내 논문, 외국 논문, 기타, 요즘은 인터넷 자료도 다 그 주소로서 표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되도록이면 가나다 ABC 순서로 정리를, 먼저 한글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제목, 그 다음에 일본어 제목, 원문을 봤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리포트는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호남대학교에 이제 강사 지원을 했을 때 제가 서류로 냈던 저의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한번 참고로 글을 쓸 때, 이거는 이제 개조식으로 쓴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쓴 거죠. 근데 한번 참고해라는 차원에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말도 써놨어요. 먼 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멀리서 보아야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정작 산속에 들어가면 바위나 나무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 교육 철학은 멀리서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산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세부적인 것도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이제 저의 교육 철학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썼죠. 그래서 생태학에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이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어떤 생태학의 상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연구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접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글에 어떤 샘플로 하나 놨는데 이것은 리포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글을 이제 쓸 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예시를 제가 하나 드려놓은 것이고요. 이제 리포트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 제출일이 4월 25일 일요일까지요. 1월 24시까지니까 그때까지 가능하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일이 넘으면 하루 날짜부터 일정 그 점수를 제가 감을 합니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날짜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분량도 지켜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A+ 맞기 어떤 리포트의 어떤 그 제가 그 강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지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1, 2주 동안 좀 고민을 1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리포트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억지로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서 여러분의 학과와 어떤 생태계와 환경과 어떤 접목을 시켜보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일요일이 그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연락을 해주셔야 제가 어느 정도는 고려합니다. 물론 제 시간에 낸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점수를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고려를 할 테니까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기고문입니다. 어필하는 기고문. 왜 이건 어필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고문은 신문에 쓰는 거잖아요. 언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주장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필하는 기고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이라는 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지금 오른쪽에 제가 그 강주 메일에 2년 동안에 썼던 시론의 하나의 제목인데 제목이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이라는 제목으로 썼죠. 기고문에는 이렇게 소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그 언론사에 따라서 제목을 나누는 경우도 있으면 대부분 이게 통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20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자 원고 10장 정도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게재할 목적으로 쓰는 글을 기고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2000자 이내로 쓰는 이 한정된 공간에 자기 주장과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정도 분량의 광고를 내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지만 이게 돈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식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정된 공간에 주장과 홍보를 동시에 가능하다고 글 쓰는 나와 내가 소속한 기관을 알리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이 주제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에 대한 종합 정리하는 계기. 그러니까 제가 무등산은 천연 에어컨이라는 말은 제가 여름철에 무등산 계곡을 갔더니 광주 이렇게 시내는 이제 그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더웠어요. 근데 무등산 계곡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론에 갔는데 그럼으로써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검색도 하고 공부를 한 거죠. 왜 그럴까? 나무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계곡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숲이 바람도 만들고 물이 차갑게 만들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생물들도 살 것이고, 그래서 숲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바로 천연 에어컨을 가동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우리 도심에서도 숲을 많이 만들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글 쓰는 기술도 향상되고, 어떤 전문가는 홍보 전문가를 말해요. 기고문은 광고의 6배 효과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지방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누가 볼까라고 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고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 시절에서도 얼마든지 그 기고문을 그 언론사에 제출하면 언론사에서 평가를 해서 실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그 취업문을 두드릴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스펙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고문도 역시 이제 제목이라든지 주제 선정도 시사성이 있어야 돼요. 시사성. 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온통 세계가 세상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로나하고 자기가 하는 일하고 또는 코로나하고 지금 현대 상황하고 연결지으면 어필이 되겠죠.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인데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다. 또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학생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떤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기고문입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성인 거죠.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자력 그 폐수를 버린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그럼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분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시사성이죠. 지금 뭐 봄꽃이 많이 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 정할 때 이런 시의 적절한 주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계절, 날씨, 가뭄, 홍수, 연말, 연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 트렌드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국내의 관심사, 본인이 하는 업무 또는 학과 연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정리 뭐 이런 것들로 주제를 선정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목의 특성과 비교, 제목은 아까 리포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고문에서도 카피와 같이 의미와 이미지를 표현한다. 행복을 크게, 넓게, 길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광고 카피죠.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제목에 직접 표현한다. 그러니까 기고문은 조금 더 광고성으로, 보도 자료는 이거를 꾸밀 필요 없어요. 바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보고서도 결제 목적에 내가 상사한테 결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사한테 결제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논문은 연구 주제가 곧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했던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기고문의 제목인데 보신 바와 같이 뭐 광주천 물속 생태계의 상생과 배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뭐 계속 나오잖아요. 감염병 글로벌 시대, 이때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썼었고요. 습과 바람결로 도시 온도를 낮추자, 화학물질의 병감, 그 다음에 고마운 빛 그러나 지나치면 공해입니다. 통계가 세상을 움직인다. 하천도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 무등산 천연 에어컨, 침묵의 봄, 케미포비아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제를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공기산업의 시작은 광주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기고문의 하나의 그 형식을 말씀드리면 즐거운 불편에 대한 반성문, 아까 맨 앞에 있었죠. 여기 즐거운 불편에 대한 반성문 해가지고 들어가는 말, 이쪽에 이제 서론이죠. 내가 뭐처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나의 경험을 말씀드려. 버스를 탔더니 사무실까지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할 기회도 많고 주변을 돌아볼 기회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누가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회용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 본문 경험 사례, 구체적 대사를 주장하고 마지막에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더라. 그러면서 탄소 저감에도 절감을 해서 보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맺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첫머리는 시기와 최근 이슈에 대한 보도 사례 등을 가볍게 유도하고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지금 글을 쓴다면 온통 그 철쭉꽃이 피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돼서 드라이브 스루로밖에 다닐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글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경우도 좋은 경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문제 배경 언급한다든지 주제와 관련 최근 사건을 언급한다든지 개념이나 단어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서론 부분이죠. 기후 변화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제일 길죠. 주제에 대한 정의, 의미 이런 것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왜 즐거울까 하는 것이죠. 불편함은 자가용 타면 편한데 대중교통 타면 어떤 이익이 있고,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구체적인 사례 통계, 우리가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을 하고, 또 우리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면 탄소가 얼마나 절감되가, 이런 것들을 통계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연구 결과, 다른 사람이 연구 결과한 데이터, 해당 주제에 대한 설정, 자기 직업에서 추진한 어떤 사항과 연계, 이제 그런 것, 여러분들은 옥수수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앞으로 추진이 확정된 계획,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고 이렇게 또 다른 침묵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전체 함축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말, 그 캘리포니아가 어떤 것인가 정의, 본문에서 설명, 자기 주장, 맺는 말,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르마는 앞으로 전망이나 자기 주장,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끝맺음을 잘하기, 끝맺으면서 한 번 더 핵심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또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머릿속에 남도록 어떤 인상 깊은 마지막 단락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운이 남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나의 주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기고문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길이, 문장의 단어를 짧고 간결하게 어린이나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돼요. 너무 전문적으로 글을 쓴다는 이러면 안 되고, 한글만으로 어려운 한자를 쓸 때 가로를 쳐서 제한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주로 한글로 써야 되죠. 맞춤법 검사 사이트 반드시 들어가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내서 적어도 5번 정도, 우리가 소리내서 읽었을 때 잘 읽어지면 그 글은 잘 써진 거예요. 근데 소리내서 읽었을 때 함께 잘 나가지 않으면 그 글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5번 읽지 말고 한두 시간 있다,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해요. 그래서 글을 미리 써야 되겠죠. 늦게 쓰면은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러죠. 그래서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이것은 한국어 맞춤법 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쓴 글을 복사해서 여기 넣고 여기에 이 검사하기 이건 제가 결과가 나와서 원문 복사를 해서 얘가 이제 검사하기가 나와요. 검사하기 누르면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간단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이버나 검사에서 맞춤법 검사만 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문 작성 시 어떤 막 길게 자기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간략한 정제된 자기 생각, 공공목적, 이야기의 객관적인 사실, 독자들,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문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리포트 쓰는 방법과 기본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하순 만해산에서 무등산 이 정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